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지금 마두로를 생포해간 것들을 배경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배경이 그냥 갑자기 공산주의자 리더니까 잡아가 이런 게 아닙니다. 그게 아니고 이 마두로 얘네들의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공산 독재 세력들이 망쳐놨냐면요. 지금 민주당 일당 독재랑 하는 게 똑같습니다. 아하. 대법 관수 증언했죠.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입법 독재하고 있죠. 일당 입법 독재하고 있고 완전히 언론 장악했죠.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금 똑같거든요. 그리고 그때도 지금 뭐 우리 코스피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죠. 똑같아요.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재명에다가 마두로를 붙여서 뭐 이재명 두로라고 한다거나 이제 마두로라고 한다거나 이두로라고 줄여서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입에 잘 붙는 별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뭐 참 이게 한국 좌파들은 50년 동안 발전이 없어요. 지금 정의당 권영국 씨라거나 아니면 조국 같은 경우에도 입장을 내면서 무슨 전쟁 세력, 전쟁광 이런 옛날에 북한이 미국한테 공격할 때 하는 제국주의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맞아요. 전쟁광이라거나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평화를 위협해온 건 북한이잖아요. 북한한테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지금 마두로를 생포해간 것들을 배경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배경이 그냥 갑자기 공산주의자 리더니까 잡아가 이런 게 아닙니다. 그게 아니고 마약 카르텔의 수괴로 보고 있어요. 그렇죠. 네, 마약 범죄의 수괴로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마약 범죄를 소탕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합니다. 그리고 미국이 그 마약 카르텔로 인한 피해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두로를 생포하면서 또 이야기했던 것이 아르헨티나나 인근 국가의 공산 리더들 그리고 지금 마약 카르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경고 메시지를 즉시 다 던졌습니다. 김정은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바로 또 동해안에다가 미사일 쏘지 않았어요? 본인들 나름대로 뭔가 신호를 낸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참 저는 이재명이 중국에 가 있는 것도 웃겨요. 갑자기 또 외교부에서 긴급 회의를 자기들끼리 또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마두로 생포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그 전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이 하나의 중국 인정한다. 하나의 중국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하나의 중국 인정하고 매년 보고 싶다. 중국 지도부 좋다.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고 그날 밤에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마두로를 생포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은 중국에 가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한국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. 근데 저는 이재명이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회주의자잖아요. 일단 본질적으로. 그러면 외교에 있어서 뭔가 좀 최소한의 좀 지식이 있다면 저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이재명이 너무 바싹 기고 있어요. 지금 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겠습니다. 이런 말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중국에 가는 것도 이상하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두로와 이재명의 공통점이 CSC입니다. 마두로도 공개적으로 CSC를 했어요. 그러면서 막 시진핑을 베네수엘라하고 중국하고의 에너지 동맹과 같은 석유 동맹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, CSC에 얘기하면서 화해 핸드폰 너무 좋다, 시진핑 좋다 이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했고 그런데 이재명도 똑같이 이번에 1년마다 매년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CSC에 하면 어떠냐. 그러니까 둘이 지금 너무나도 연결성이 많아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두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사실은 뭐 마약도 마약인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마약이라고 한다면 뭐 멕시코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페루라든지 뭐 최근에 중국의 이제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유입되는 것들이 미국에 훨씬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사실 베네수엘라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냥 유통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마약 그 자체로 잡는다고 하면 저희가 보이스피싱 할 때도 그 인출책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마약은 표면상의 이유인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석유 패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는 해석이 지금 중론인 것 같고요.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랑 중국이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수출국 아닙니까? 맞아요. 그 러시아가 뭐 셰일가스라든지 본인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정가의 칼로 휘두르면서 무기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고 그 증거로 우리가 당분간 베네수엘라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투표해갖고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통치할 거고 둘째로는 과거에 차베스 때 쫓겨났던 그 미국 석유 기업들 다시 우리가
베네수엘라에 투입을 해서 거죠? 국유화된 석유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좀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미중을 겨냥한 그런 침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또 일석이조인 것이 대내적으로는 과거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을 했었습니다. 그 당시에 본인 지지율이 50% 초반이었는데 73%까지 단기간에 뛰어올라요.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파도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올해 11월인가 아마 그 중간 선거가 있을 거예요, 미국에서. 그 중간 선거에서 본인 그 하위원들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들도 한 30% 정도가 임명이 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앞으로의 그 트럼피즘이라든지 마가 중심의 어떤 정책 기조들을 이행해줄 상원들을 위해 본인 중심의 어떤 인사를 위해서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, 저는 이 두 가지가 그 마약에 대한 단죄보다는 더 앞서 있다. 아직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까먹었어요. 할 거리 너무 많아가지고.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부탁을 까먹어버렸습니다. 좋아요를 콕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구독은 애국이에요. 구독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린디제님께서 LINDIGJEH님께서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. 이재명이 공천한 것들부터 김현지, 그리고 정청래, 박찬대, 최민희, 서영교, 김병기, 전현희를 비롯한 그런 자체가 더불어민주당, 권 잉글랜드이나 마두로를 옹호하는 것들과 JYP도 포함해서 마두로처럼 싹 다 잡혀가야 함. 트왕님 제발 FAFO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게 트왕님이라 그러네. 제가 아까 아르헨티나라고 잘못 말했는데요. 콜롬비아와 쿠바의 지금 그렇죠. 작전 아르헨티나는 확대. 지금 굉장히 이 말을 보수 잘못했어요. 네, 쪽으로. 완전히 지금 친한데 콜롬비아를 제가 잘못 말해서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. 이거 이나리 사마님께서 또 이렇게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. 중국한테 매달려가지고 형님 저는 마두로처럼 안 되겠죠? 하러 갔겠지만 마두로가 중공 대표단 만나고 난 후 단 3시간 만에 체포당했죠. 아 그래요? 네, 그날 중국 대표단이 가 있었어요. 마치 그래요? 베네수엘라에 있어서 그 지금 포격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이 있었는데, 근데 전 이번 공습에서 정말 잘했던 것은 차베스 묘소를 폭격한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좌파의 성지죠. 네, 그렇죠. 상징적으로 너무 잘한 선택이라 생각을 하고, 근데 이게 또 이두로랑 마두로가 닮은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, 이재명이 이번에 정부 시작하면서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름을 달았어요. 그런데 지금 마두로도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. 네? 네, 똑같아요. 지금 하는 게